과학적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싶을 때 사람들은 법칙이라는 말을 거론하곤 하죠. 생존의 법칙, 게임의 법칙, 머피의 법칙.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과학적이지만 더 격렬하게 과학적이고 싶은 그녀와의 시간을 이렇게 불러보죠. 해리의 법칙. 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이번 주는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이혜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이 미녀 아가씨는 누구냐고 비주얼 방송이라고 지금 유튜브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아, 네. 오늘 사실 저희 또 TV뉴스 방송 출연이 있어서 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었더니 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입고 다녀야겠네요. 근데 저희 카메라 향해서 좀 인사 네. 좀 건네주세요. 저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 아니, 저보다 더 카메라 앞에 많이 서시는 분인데 아유, 창피해요. 이런 걸 또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아니, 그나저나 벌써 5월 마지막 화요일이에요. 네. 시간 정말 빨라요. 그렇죠. 이제 조금 주말 지나고 어제 비가 내려서 약간 좀 날씨가 좋아지긴 했는데 주말에 진짜 더웠잖아요. 네. 진짜.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 휴가 생각이 이제 슬슬 나요. 맞아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없진 않은데 주말에 진짜 너무 더워서 빨리 어디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보통은 이제 휴가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바닷가 뭐 이런 게 그쵸.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한 바닷속 이야기 준비해 봤는데 시원하긴 시원한데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면 약간 씁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 거죠? 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이번에 주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심해 탐험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바닷속을 탐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탐험가는 전직 미국 해군 장교이자 심해 탐험가로 잘 알려진 빅터 베스코보라는 사람이고요. 네. 무려 수심 1928m. 그러니까 한 11km 깊이의 심해를 탐험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심 11km. 일단은 뭐 그동안은 탐험하지 못한 깊은 바닷속이라고 하니까 네. 깊은 것 같긴 한데 상상이 좀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 기록은 미국 해군이 1960년에 세운 최고 기록보다 한 16m 정도 더 내려간 거고요. 네. 이 탐사한 지점을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워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저 11km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한 것보다 더 깊은 그런 깊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구 대기의 성층권에 해당하는 깊이까지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죠. 아니, 에베레스트 산이랑 비교를 하니까 정말 엄청난 깊이네요. 네. 근데 바다가 이렇게 깊은 데가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데요. 네, 베스코보가 탐험한 지점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입니다. 네. 이 마리아나 해구는 괌에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평균 수심이 무려 한 7,000에서 8,000m 정도 되는데 네. 전 세계 평균 수심이 4,000m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이제 2배 정도 더 깊은 거죠. 그 정도로 바다가 깊은 곳인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또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다보다도 훨씬 어둡고요. 깊어진 수심만큼이나 이제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컴하고 온도도 아주 차갑죠. 네. 어두운 바닷속에서 이 심해 탐험가 베스코보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4종류의 새로운 생물종을 보고했고요. 뱀장어처럼 보이는 물고기, 그리고 뭐 새우 닮은 갑각류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뭐 앞서서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어둡고 춥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씁쓸해질 수도 있다. 네. 뭐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베스코보가 새로운 생물종도 보긴 했지만 네.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 플라스틱 봉투, 뭐 사탕 봉지 이런 것들을 관찰한 겁니다. 네. 이렇게 깊은 바다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얼마나 오염이 됐을지 짐작할 수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엔이 현재 전 세계 해양에 지금까지 약 1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최근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뱃속에 막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발견된 고래도 뭐 보도가 된 적도 있고 네. 또
빨대가 꽂힌 채 발견된 바다 거북 이런 네. 영상들 많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들 많이 보셨지만 이번 탐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탐사를 통해서 뭐랄까요? 왜 씁쓸하다라고 네. 얘기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성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관련 연구나 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죠. 쓰레기를 그렇죠. 줄이려고.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또 심해 탐사가 더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해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생물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해양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 1제곱킬로미터당 새로운 심해 생물 한 종을 발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구 전체 해양 표면적이 약 3억 7천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임을 고려하면 전체 바다에는 3억 종이 넘는 심해 생물이 사는 건데요. 이 가운데 확인된 생물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해양 생물 자원을 찾는다는 거는 1차적으로 신약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사람에게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생물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렇게 생태 연구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경쟁적으로 심해져 탐사에 나서고 있어요. 네, 뭔가 심해에서 보물찾기 하듯 소중한 자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깊은 바다는 과학자들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연구 소재를 제공하고요. 때로는 예술가에게 아주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심해 탐사에 몰두한 영화 감독,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영화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네. 심해 탐사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그의 기록은 1908km. 이번 신기록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약 11km 심해를 탐험한 건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심해를 우주에 비유했어요. 그의 작품을 보면 바닷속의 이 신비한 세계가 그에게 어떤 영감을 줬는지 대략 좀 짐작이 갑니다.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또 이렇게 심해에 관심이 많았군요. 네. 전 이번에 또 알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 여행 가서 뭐 바닷가에서 스노클링만 해도 얼마나 신기해요. 그 바닷속을 그러니까요. 본다는 게. 근데 뭐 깊은 바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이, 그만큼 또 뭔가 미지의 세계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앞서서 쓰레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뭔가 새로운 곳을 발견했는 거기 이미 인간의 쓰레기가 있다. 이것도 그렇죠.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휴가 네. 갈 때 또 우리가 걱정되는 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맡기고 갈까 아니면 뭐 데리고 가야 하나 이런 네. 고민들도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혜리 기자 그렇죠.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저는 사실 보는 것만 좋아하고요. 무서워해요. 이건 뭐 싫어한다는 표현도 아닌 것 같고 무서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비슷하시네. 네. 아니, 저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좀 무섭고 네. 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키우는 거는. 혹시 어릴 때 뭐 강아지, 고양이에 얽힌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요? 딱히 뭐 물리거나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그냥 뭐 짖거나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핥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남아 있었겠죠.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집 주변에 아주 활달한 푸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푸들이 저를 이렇게 반기는 목적으로 막 달려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당시엔 어려서 너무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강아지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 이 어릴 때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사례예요, 정말로. 그렇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집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뭐 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뭔가 막상 키우면 정도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질 않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개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냥 고양이 산책시키러 나오거나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온 분들한테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우리가 뭐랄까 그러니까요. 움찔하면 그분들이 약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쵸.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현재 아나운서 저를 위한 연구 결과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개를 무서워하는 건 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보다 유전자 이유가 있다 이건데 네. 궁금한데요. 네. 개를 기른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릴 때 집에서 개를 길렀던 경험이 있으면 쉽게 말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커서도 성장해서도 개를 기를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인 분석이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학계의 정설인데 이런 정설을 뒤집는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연구를 진행한 건 우선 스웨덴 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은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와 50%만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35,035쌍을 대상으로 개를 기르는 비율을 분석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쌍둥이 둘 다 똑같이 개를 기를 비율이 일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개를 길러본 사람이 청년기에 개를 기르는 확률이 높다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팀은 경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결국에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를 기른 부모라면 자녀에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자녀가 커서 개를 기르게 된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개를 좋아하고 기르고 싶어하는 그런 유전자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색다른 접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는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해온 대표적인 동물인데 원래는 이제 늑대가 개로 진화해서 지금 이렇게 친근한 동물이 된 거거든요. 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왔을까 이런 거를 또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덧붙였습니다. 수많은 동물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가축으로서 사람이 개를 선택했던 것이 인간에게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이 연구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럼 과연 어떤 유전자가 개를 기르도록 하는지 이런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지 이런 점을 밝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여러 가지 유전자가 이런 현상에 관여했을 것으로 연구팀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개나 고양이를 무서워했던 게 뭐 유전자 때문인 걸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이 연구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강아지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저희 가족 중에도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측면에서는 유전자를 이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뭔가 뭐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 뭐 영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랜선 집사 네. 뭐 혹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또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걸로. 그렇게 또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 오늘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였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솔깃한 소식들 많이 갖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좀 서로 공통점이 있는 거를 갖고 오니까 굉장히 이야기꽃이 활발하게 피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까 이런 얘기 해줬어요. 플라스틱 발명한 사람 누구냐 도대체 이러면서 본인들이 사용한 쓰레기 잘 처리하면 환경오염 되지 않을 텐데 인간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 버린 사람 따로 치운 사람 따로 심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나중에는 우주에서 쓰레기를 발견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강아지 고양이 얘기를 해서요. 이 노래 한번 준비해봤어요. 검은 고양이 내로 조기찬이 부릅니다. 이기찬이 부릅니다. 그댄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다 어쩌다 돌아져 버리면 얄밉게 핥기어서 마음 상해